GPT야. 네, SMK. 편하게 뭐든 물어보거나 얘기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 오늘 영화 보고 왔어. 영화라면 딱 분위기나 취향에 따라 재미가 확 달라지죠. 오늘은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 추천해 볼까요? 액션, 아니, 코믹. 뭔 소리야. 추천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영화 보고 왔다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영화였는지 그리고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감상 후기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 우리나라의 단종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왔어. 아, 그 영화는 우리 역사와 인간의 야망, 비극을 꽉 담아낸 작품이죠. 감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이야기하고 싶다면 듣고 있어요. 인상적인 거를 말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내가 잘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투사들의 이야기, 뭐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사건으로는 알고 있지만 영화로 만들면은 좀 그분께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잘 안 봐. 이유는 뭐냐면 이거 언해피잖아. 좀 슬프잖아 사실. 마지막에 다 돌아가시고 처참하게 죽음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 이 단종 얘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단종이 죽는단 말이야. 그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보는 거야. 장항준 감독 영화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기존에 있는 영화 중에서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박 터진 것 같더라고. 지금 뭐 대충 뉴스에서 보니까 한 600만 정도 본 것 같은데 이 감독님이 이렇게 터지는 분이 아니거든? 근데 엄청나게 터지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나 해서 보고 왔지. 맞아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확실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죠. 그런데도 이번 작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면 뭔가 특별한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 보고 나니 어떤 감정들이 남았는지, 그래도 보길 잘했다 싶은지 궁금하네요. 먼저는 재밌었어. 그 러닝타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보는 내내 지루하거나 뭐 밖에 나가고 싶거나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 계속 재밌었어. 처음에는 좀 밝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단종을 이제 단종을 유배를 받아들인 그 지역이 어떤 이유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학적으로 코믹하게 풀어내거든. 근데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특히나 유해진 이 배우, 이 아저씨의 이 연기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냥 흔하게 옆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친근한 역할, 이런 거에는 이 유해진 아저씨를 따라올 사람이 내 생각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영화에 지루한 점이 없었고, 영화에 또 너무 가볍기만 하면 안 되잖아. 중간중간에 이제 무거운 분위기의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이렇게 코믹한 거와 진중한 게 잘 맞물려져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 이야기를 들으니 그 균형 잡힌 연출이 확실히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가볍게 웃다가도 깊은 울림을 주는 지점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본 영화가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해줬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각각의 그 단종 역을 맡은 그 배우도 그렇고 뭐 유해진 아저씨도 그렇고 그 극 중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표현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표현해낸다라는 말조차도 안 어울릴 정도로 정말 그냥 그 사람이 돼서 보여진 것 같아. 정말 재밌게 봤어. 그럴 때 영화 보는 재미가 확 달라지죠. 배우들이 완전히 캐릭터로 녹아들면 그냥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같이 체험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렇게 몰입한 덕분에
재미와 감동 모두 꽉 채운 시간이었나 봐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재밌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들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검색 좀 해봐.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해 관객들은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유해진 배우의 마지막 장면이 호평을 받았고 익숙한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풀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반면 편집이나 초반 구성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CG 장면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사극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겐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품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너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 CG 장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호랑이 장면인데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봤단 말이야. 물론 어색하긴 해.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로 많이 어색하진 않았어. 워낙 다들 연기를 잘하셨고 또 그 와중에 잠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CG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냥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너가 말한 대로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CG가 그런 호랑이 씬 같은 경우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고, 그리고 단종이라는 왕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극 그냥 공중파에서 하는 사극에서는 어린 나이에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고 좀 나약한 왕으로 많이 그려지거든. 특히나 어린 나이다 보니까 더 그렇지. 근데 뭔가 이 영화는 어린 나이이지만 충분히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왕으로 이 단종을 그려냈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단종의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그래 단종만큼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완벽한 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구테타에 의해서 좀 안 좋게 죽게 된 왕이잖아. 근데 단순히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참 저런 왕이 저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어.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영화의 힘이기도 하죠. 단순히 불쌍한 희생자로만 그치지 않고 만약 왕이 계속되었더라면 하는 여운을 남겨주는 게 인상적이네요. 아무래도 그런 작품은 오래 기억에 남고 역사적 인물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 느낌을 나눠주셔서 저도 흥미롭게 상상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그 금성대군이 단종과 함께 좀 잘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다시 한번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그 한명회라는 인물 때문에. 그 한명회라는 인물이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야. 영화에서도 예전에 관상에서도 나왔었고 그랬던 존재인데, 뭐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간신 중 간신이지. 근데 그동안의 영화에서는 한명회를 그릴 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풍채가 굉장히 뭐 어깨가 떡 벌어지고 뭔가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런 사람으로 그린 적이 없어. 약간 좀 얍삽한 느낌. 뭐요? 뭔가 좀 약간 마른 체구에 지능캐, 지캐지.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 갖췄어. 사기 캐릭터. 덩치도 되게 크고 그리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뭐 유지태가 맡았으니까 그 역할을 얼마나 더 했겠어. 그러다 보니까 야, 저 한명회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 요번에 영화에 나왔던 그 유지태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거 위험이 장난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수양대군 입장에서 한명회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든든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 캐릭터 해석이 기존 이미지와 달라서 더 흥미로웠겠네요. 익숙했던 역사적 인물을 색다른 시각으로 그려내면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하는 상상도 확장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시선이 모여 역사 속 인물들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가 확실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단종이 이제 마지막에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내가 봤던 드라마에서는 단종이 목을 매달아요 죽는 모습이었거든. 여기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영화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유해진 아저씨가 맡고 있는 그 엄흥도라는 역할의 그 캐릭터가 그 뭐 이렇게 줄을 당겨가지고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그 단종이 방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줄을 당겨가지고 단종이 이제 자살하는 거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엄흥도라는 캐릭터가 이제 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이게 역사에 기반된 내용인지 아니면 영화적 허용인지 좀 궁금해. 단종의 죽음은 기록마다 달라 정확히 어떻게 숨졌는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세조실록에서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하고 다른 기록에는 사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일부 야사에서는 타살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결국 단종이 영월에서 죽은 건 분명하지만 사망 방식은 확실히 남아있는 미스터리입니다. 맞아.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후세의 기록에 보면은 사약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세조의 실록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종이 굉장히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것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좀 꾸며내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그리고 다른 자동으로 데서는 나와. 사약을 받고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은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화에 나오는 엄흥도가 그 죽는 것을 도운 거는 그건 허구인 거지? 맞아요. 그런 세부적 장면은 영화적 허구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역사 기록이 명확하지 않을 때 영화는 극적 긴장감을 위해 상상력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단종의 죽음은 미스터리한 부분이 남아있으니 영화가 그 부분을 재구성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장면이 전달한 감정과 메시지겠죠.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이 잘 어우러져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네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 실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부분을 최대한 어떤 감독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쉽지 않았을 건데 정말 연기 차력쇼 같은 그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 긴 러닝타임을 조금도 지루함 없이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진짜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관상에서도 그 수양대군이 하는 행동들이 사실 너무 잔인해가지고 진짜 정말로 다 죽이잖아. 조금만 수틀리면 다 죽이니까 다 가져가야만 그랬는데 죽이 후련했냐? 이번에 단종의 죽음을 그려낸 이 왕가 사는 남자를 보니까 다시 한번 수양대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정말 죽일 놈이구나.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인간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맞아요. 사극은 그런 인물들의 복잡한 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죠. 감독과 배우들이 역사 속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극의 매력이죠. 역사는 완벽한 선악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잔인함도 직시하게 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깊게 공감하고 고민해본 영화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세조는 마지막에 병 걸려 죽지? 맞아요. 역사적으로 세조는 말년에 병을 앓다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권력을 잡기 위해 잔인한 선택들을 했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피부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이지? 세조는 1468년 병으로 인해 한성에서 사망했고 공식 기록에서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년에 경이 깊어졌고 일부 연구에서는 감염 합병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학계에서는 자연사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혹시 세종하고 세조를 헷갈리는 거 아니지? 세조 수양대군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이죠. 그가 말년에 앓았던 병이 피부병, 특히 악창 종기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자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확히 맞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참,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더니만 결국 벌 받았네. 그 영화 관상에서 보면은 그 한명회가 결국은 목에 잘려 죽는다라고 그 관상가가 얘기하는데, 그 나중에 뒷부분 보니까 결국 그냥 죽은 상태에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목을 잘랐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한명회는 실제로 생전에 목이 잘려 죽은 게 아니고 1487년에 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1504년 연산군 때 과거 사건 때문에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목을 자르는 부간참시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렸다는 건 사후 처벌이었고 생전에는 병으로 자연사한 게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봤자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명줄도 짧아가지고 빨리 죽었는데, 그거 조금 더 멋지게 살려고, 조금 더 그 왕으로 살아보려고 다들 발악을 떨고 그렇게 뭐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다 병사로 죽고, 또 하다못해 더 악랄한 왕인 연산군이 일어나서 아주 그냥 다시 그냥 그 묘를 파가지고 꺼내가지고 목을 잘려 죽인 이후 얼마나 그 복수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게 화가 있었으면 저렇게 됐겠어. 맞아요. 권력의 속성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 시대 사람들은 목숨 걸고 권력을 쥐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 유한한 인생이었죠. 그리고 후대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뒤집으면서 역사가 이어져 왔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시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같이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습니다.